네, 2021년 9월 15일 이정훈입니다. 먼저 안보 문제부터 다루겠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짜고 치는 고스톱도 읽어내지 못하는 대한민국 답답합니다.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 당 중앙위원인 왕이는 현대판 원세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현대판 고종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정보기관이 하는 국가정보활동 중에서 가장 큰 공작, 영향력 공작, 사람을 잡아오거나 죽이는 그런 직접적인 007 수준의 공작이 아닌 가장 큰 공작이 대한민국에 펼쳐지고 있다. 누구에 의해서? 북한과 중국에 의해서. 그거를 설명드리면서 고발하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12일 북한이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한 거는 다 아시죠?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 회담은 지난 2월 16일 정의용 장관이 외교부 장관이 됐죠. 그리고 취임 인사차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왕이가 우리 정 장관을 초청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월 3일 날 정의용 장관이 초청을 받아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베이징이 아니고 대만과 매우 가까운 복건성, 푸젠성이죠. 샤먼시, 우리말로 하문시죠. 거기에서 왕이 부장과 둘이 만났습니다. 이 국가가 무슨 누굴 초청하고 어디서 만날 때는 그 밑에는 항상 자락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암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걸 못 읽어내면 지는 거죠. 왜 베이징으로 오라 그러지 않고 초청을 해놓고 대만 가까이 있는 하문으로 불렀을까요? 생각이 있는 거죠. 중국의 생각이 있는 건데 우리는 못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회담에서 정 장관이 왕이 부장을 초청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왕이는 날짜를 택했습니다. 9월 14일 날 한국에 와서 9월 15일 오전 정 장관을 만나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청와대로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문 대통령하고 갔으면 점심시간인데 점심은 안 먹고 돌아와서는 정의용 장관하고 오찬 점심을 했습니다. 자, 돌아봅시다. 4월 3일 중국에 갔던 정 장관은 시진핑을 만날 수가 없었죠. 하문에서부터 베이징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일본 큐슈 남쪽 카고시마에서 서울보다 거리가 더 머니까 못 가는 거죠. 그때는 코로나가 한참 유행이라서 중국은 외국인은 베이징에 못 온다, 뭐 그런 논리를 내세워서 하문으로 오게 했습니다. 하문. 아주 의도적이죠.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치열한데 그때 대만이 한참 시끄러웠으니까 일부러 하문으로 한 거죠.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권은 왕이가 한국에 와서 우리 대통령 만나자 그럴 때 만나주지 말아야죠. 우리 장관이나 만나고 가 이래야죠. 중국이 우리한테 한 것과 동등하게 해야죠.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국빈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혼밥 먹고 대한민국 사진기자가 어둑 터졌어요. 찍소리도 못하고 오셨죠. 왕이는 시진핑은 한국 국빈 방문 안 하잖아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똑같이 해야지. 왜 이렇게 절절 매는 외교를 하죠? 이러니까 왕이는 조선 말기에 고종 때 청나라가 보냈던 감국 대신으로 보냈던 새파란 젊은이 원세계처럼 대한민국을 쥐르고 흔드는 거죠. 우리를 제후국으로 여기는 거죠. 이러한 사태를 읽어내지 못하는 우리 언론하고 학자들, 저는 참 불만이 많습니다. 자, 이 왕이가 와서 만난 게 뭐 얼마나 자랑스럽다고 청와대는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화면에 다 띄우겠습니다. 뭐 청와대 사이트 들어가서 찾아보셔도 되고요. 이러한 왕이는 청와대에 가기 전에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한 다음에 우리 기자들을 만나서 우리 기자들이 북한이 신형 장거리 미사일, 신황미사일 발사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더니 뭐라 그랬는가 하면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군사행동을 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대화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 네, 희한하게 했죠. 북한이 다른 나라처럼 군사행동 한다.
누구든지 하지 않느냐. 근데 그 중에는 위반한 것가 있겠지. 그러나 대화로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 중국이 늘 한반도 문제 풀 때 쌍궤병행, 쌍중단, 쌍궤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북한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뭐 대화를 해라. 아주 궤변이죠. 네. 북한을 두둔했고, 바로 이런 거는 딱 보게 되면, 외교로 보게 되면, 아, 이거는 북한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중국보다 미국에 기울지 않느냐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아, 독서를 하는데 씩 돌려서 하죠. 한국은 스스로 이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느냐라고 툭 받아쳤습니다. 한국을 너 똑바로 해 겁준 거죠. 네. 시진핑이 언제 오느냐 그랬더니 시주석은 방안을 매우 중시하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며 상황이 안정됐을 때 안심하고 고위급 교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아주 이거는 시진핑 한국 방한할 테니 내가 가면 너희는 항상 만나주라 하는 식으로 장난치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우리 문 대통령이 왕이를 만나줬죠. 왜 만나줍니까? 근데 그때 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 했답니다. 2018년 평창에서 시작한 동북아 3국 릴레이 올림픽이, 자, 2018년 평창하고 2020년에 이제 동경에서 해야 되는데 올해 21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을 또 하죠. 이 3국 릴레이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희망한다. 동계올림픽 직전 개최국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겠다. 그리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평창 올림픽에 이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또 한 번의 전기가 되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에 기하기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가 턱 아주 편하게 받아치죠.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진전 그리고 발전을 위해 지지하는 입장임을 재확인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대한민국은 미국 핵을 갖다 놓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진전 발전을 지지한다는 건 남북은 절대로 싸우지 말고 대화로, 북한의 핵실험을 뭐하든 간에 대한민국 너는 대화로만 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그러고 그러한 왕이가 원세계처럼 휘젓고 난 다음에 다시 정장을 하고 정심을 하는데 오후 12시 34분과 30분 북한이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했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800km, 고도는 60km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개발했죠. 그 개량 시험하기 위해 쏜 걸로 판단됩니다. 탄도미사일인 만큼 우린 당연히 탐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장관은 이 보고를 받고 이런 군사적 조치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에 공감했다. 그런데 왕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국들이 자제해달라. 무슨 얘기냐? 북한이 쏴도 대한민국 가만히 있으라라고 왕이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는 북한이 도발하는 거는 한미연합훈련 때문이 아니냐는 뉘앙스를 자락을 깐 거죠. 이걸 못 읽어내고 있으니 참 답답한 겁니다. 우리 언론 더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도했느냐? 북한이 탄도미사일 쏜 거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이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왕위를 접견한 직후라 북한이 외교적 메시지를 보냈다는 쪽으로 되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걸 딱 정리를 왜 못합니까? 청와대는 어땠는 줄 아세요? 북한이 쏘니까 서훈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 게 다입니다. 이에 대해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문 대통령은 서훈 안보실장으로부터 즉시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오후에 서 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보고만 하고 회의만 열면 뭐합니까? No action, talk only. 절대 대응은 안 하고 죽게 얘기만 하는 거. 그게 나토죠, 나토. 옛날에 나토가 그래서 상당히 비난을 받는데 지금 대한민국 청와대가 나토입니다. No action, talk only. 2017년 문재인 정권은 어땠냐? 그때는 북한이 미사일 쏘면은 그 미사일 쏜 지점을 때릴 수 있도록 같은 거리를 날아가는 우리 미사일을 2번이나 발사했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해 드렸죠. 그렇게 대응 사격을 했던 문재인 정권이 북한하고 정상회담 몇 번 하더니만 헤라륵 바뀌어가지고는 이러고 있습니다. 쇼입니다. 우리도 쇼고 북한 중국이 하는 쇼는 더 우리한테 위험한 쇼입니다. 그래놓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 갔느냐? 헬기 타고 국방과학연구소 갔습니다. 아마 이게 타고 갈 때쯤 북한이 탄도미사일 쐈을 겁니다. 아마 보고받은 우리 군은 물론이고
경호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도산 안창호 잠수함에서 쏘는 SLBM 현장은 아니지만 멀리 떨어져서 참관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회담이 그 참관이 끝난 다음에 문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을 했는데, 예, 여기 다 띄워놨습니다. 마무리 발언만. 청와대 사이트 있는 거니까. 그 중에 핵심이 오늘 우리의 미사일 전력 발사 시험은 북한이 도발에 대응한 것이 아니다. 북한이 도발에 대응한 것이. 우리 자체적인 미사일 전력 증강 계획에 따라 예정한 날짜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미사일 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 네, 우리는 북한을 위해 개발한 게 아니다. 우리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개발한 거다. 근데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 이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빙빙 돌아가는 말을 합니다. 이게 대통령의 본심이죠. 이 한반도에 벌어지는 이 상황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약간 궤변적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비대칭 전략에 맞서 압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사일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 나가는 등 강력한 방위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건 또 뭔 소리입니까? 북한 도발에 대응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압도할 수 있도록 미사일 전력을 개발하겠다. 앞뒤가 안 맞아요. 논리가 안 돼요. 이게 문재인 정권의 문제입니다. 안보관이 제대로 없는 거죠. 국방부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한술 더 떴습니다. 문 대통령이 저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방부 보도자료를 지금 화면에 다 띄워놨는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느냐. 오늘 도산 안창호하면서 SLBM 시험 발사를 했는데 목표를 정확히 맞췄다. 그게 하나. 두 번째, 우리 보라면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름 지은 KF-21 우리가 지금 전투기 개발하고 있죠. 거기에 탑재할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 우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사일은요, 비행기가 굉장히 속도가 빨리 날아가잖아요. 여기서 미사일을 탁 쏘면은 공기저항을 탁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뒤로 튕겨나오면서 비행기가 텅 받으면 비행기가 터집니다. 부닥치면 터지지 않는데 비행기가 튕겨나가면서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미사일 쏠 때는 둘을 확 떨어뜨리는 이 강력한 사출이 중요합니다. 이 분리시험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대지 미사일은 북한을 때릴 수 있다는 얘기했고, 세 번째로 국방과학연구소는 탄두 중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한 바로 현무4를 얘기하는 겁니다. 탄도미사일 개발로 성공했다. 네. 탄두 중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한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 현무4는 이미 개발에 성공했다고 했는데 뭐 새롭게 또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기겠죠. 콘크리트 건물 및 지하갱도를 정확히 부술 수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함정을 때릴 수 있는 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도 성공했다. 초음속. 제가 어제 얘기했죠. 크루즈 미사일은, 순항미사일은 비행기보다 늦게 날아가고 음속보다 느리기 때문에 우리의 천궁 완이나 호크, 그다음에 아이언돔, 한국판 아이언돔 그거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뭐 벌컨으로도 하고 웰컴포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초음속이면 얘기가 달라지죠. 우리가 초음속 대함 미사일 개발하면, 순항미사일 개발하면 북한은 요격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자랑했고, 그리고 올해 7월 ADD는 우주발사체용 고체 추진기간 연소시험도 성공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 항공우주연구원 있죠. 거기에서 지난번에 나로 쏘고 나서 저하고 제가 항우연하고 소송을 했어서 뭐 1,000만 원 배상했다가 나중에 막아냈다 그런 얘기 설명드렸는데, 지금 항우연이 이 나로 다음 후속적인 누리라고 하는 걸 개발을 제대로 못 해내고 있어요. 계속 딜레이 시켜서, 왜 딜레이 시키냐면 기사 썼다가 그거 갖고 시비가 붙어 했는데, 예, 그건 실패가 두려워서 못했던 거죠. 발사를 자꾸 연결시켰던 건데, 그게 잘못된 보도라고 했다가 나중에 뒤집어졌던 바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쏘기 위해서 밑에 누리라고 이름 붙인 1단 로켓을 여러 개 개발합니다. 한 개를 개발해서 여러 개를 쓰죠. 그 다음에 그 여러 개 붙여 1단, 그 다음에 한 개 붙여 2단, 그 다음에 위에다가 3단을 붙이는데, 3단에 들어가는 이 고체 로켓은 ADD가 개발합니다. 이거는 현무에서 있던 걸 그대로 오는 거니까 사실 제일 쉬운 기술 개발이에요. 이걸 자랑해요. 그리고 설명을 붙였습니다. 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우주 발사체 추진 기관에 관한 기술을 시험한 것이다. 맞죠? 누리호 1단이 여러 개 붙어 올라가서 떨어지면, 2단 한 개가 들어가서 떨어지면 마지막에 이제 우주로 올라가서 ADD가 개발한 게 저궤도 위성을 지구에 올리는데, 그거 뭐 당연히 해야죠. 못하면 바보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요란하게 이렇게 자랑했지만 문 대통령 마음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북한에 있습니다. 왕이를 만났을 때 내년 2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김정은 초청해서 좀 나 좀 만나게 해달라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참 답답한 게 북한과 중국은 그 상호 우호조약에 따라서 혈맹이잖아요. 참전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혈맹국끼리는, 동맹국끼리는 내가 어떤 중대한 외교 행위를 할 때 상대방이 알려주고 또 서로 협조해서 짜고도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무기 시험하면 미국이나 일본에 알려주고 합니다. 미국도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방인 거죠. 북한은 중국하고 하죠. 가장 쉬운 게 트럼프 만난다고 김정은이가 하노이 가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갈 때 그 전에 누굴 만났어요? 시진핑 만났잖아요. 그걸 몰라요? 그럼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쏜 거는 뭐냐? 벌써 북한하고 중국하고 다 이야기하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쏴도 미국이 어떻게 못하고 한국이 못한다. 하게 되면 중국이 같이 막아줄게. 그거 믿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가 우리 정장관이 초청한 게 있으니까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만나야 된다라고 튕기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고 있을 때 탄도미사일 북한은 쏘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탄도미사일 쏘게 되면 유엔 안보리는 북한 제재하기로 했는데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인 중국이 장관이 여기 왔을 때 쏘면은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할 거예요, 어쩔 거예요. 도발하는 거죠. 묘하게 도발하는 겁니다. 이건 짜고 치는, 이거 외교를 안 하는 사람이라든지 국정원 직원들은 바로 꿰뚫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북중이 짜고 친 거에 우리가 걸려든 건데,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뭐 김정은 만나게 해줘, 뭐 이런, 에이. 북한은 중국을 얻고 위세를 부리는 거고, 중국은 북한을 얻고 우리한테 위세를 부는 겁니다. 대한민국 길을 꺾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름하여 공작 중에 최고의 공작이라고 하는 영향력 공작입니다. 007처럼 북한의 간첩처럼 와서 누구 목을 따고 사람 죽이고 가는 거는 직접 공작인데 그거 하게 되면 이쪽에서 반발심이 일어나서 보복심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아주 강하다 그러면 나중엔 미국이 막 저항하다 나중에 차라리 우리 친미국가가 될게 이런 목소리 나오죠. 그게 영향력 공작에 성공하는 거예요. 북한과 중국이 한국 기죽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상병별모, 기차벌교, 기차별병, 기하공성. 좀 어려운데 가장 좋은 군대 운영 전략은 상대의 모략을 부수는 거고 그 다음은 상대의 외교를 부숴서 상대가 외교를 못하게 고립시키는 거고 그 다음은 상대의 군사력을 부술 만큼 강력한 군대를 갖는 거고 그 다음은 전략 중에서는 좋은 것 중에 제일 마지막은 직접 그 나라를 공격하는 공성이다 그랬습니다. 상대방의 국가 전략을 와해시키는 거죠. 즉 상대방을 겁을 줘갖고 영향력 공작이 먹히는 게 바로 벌모입니다. 최고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의해서 벌모를 먹히게 해서 북한이 우리한테 평화통일 되겠다고 흡수되게 하는 게 최고의 전략이거든요. 그거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켜야 되는데 김대중 정권은 북한이 외교하라고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근데 지금 북한과 중국이 거꾸로 우리를 벌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손자는 중국에서 났으니 그 중국 사람들은 잘 알겠죠. 왕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마구 만나는 것은 중국의 위세가 대한민국에 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벌모를 당하는 겁니다. 그 틈에 북한은 우리를 벌병할 수 있는 실력을 미사일을 갖춰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벌병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춰 나갑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 속셈이 김정은 만나는 데 있으니 이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헝클어지는 거죠. 이 북과 중국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못 읽으면서 북한이 미사일 쐈다고 대통령이 보고받고 NSC 열어봐야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 귀중한 미사일 개발해봐야 그거 쏘겠다는 의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통일 외교 정책은 한심한 겁니다. 원세희가 서치고 다닐 때 조선은 완전히 쫄아들었죠. 네. 완전히 중국판 벌모 정책이 다 먹힌 거였죠. 제국이었으니까 그랬겠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대의 고정이길 않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한국 외교 어떤 위기에 처한지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 언론하고 학자들에 대해서도 저는 감히 불만을 토로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